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툰을 소개하는 남자 웹소남입니다. 오늘은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개띵작 웹툰 15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웹툰들은 이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웹툰들 중에 주관적으로 선정한 작품들 위주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영상에 나오는 웹툰들 이외에도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띵작 웹툰들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웹툰 트라이앵글입니다. 점과 선만이 존재하는 공간에 최초의 삼각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 수많은 삼각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평등하고 또 불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특수한 능력과 외형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주는 각이라는 것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평화로웠던 시대는 점점 잊혀져 갔고 평등과 존중이 없는 계급사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남주인공 니아폰트와 여주인공 레인이 각자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떤 소원이든 이뤄준다는 특별한 힘, 원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된다는 스토리의 판타지 액션물 장르 웹툰입니다. 현재 에필로그까지를 포함하여 143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트라이앵글은 손에 꼽을 정도로 용두사미 없이 깔끔하게 끝난 판타지 액션물 장르 웹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웹툰이 정말 흥미로웠던 게 각의 개수에 따라 전반적인 신체 능력이 상승하게 되며 외형적인 모습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이 흥미롭게 정주행할 수 있었던 웹툰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작중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이 초반에는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이진 않지만 초중반을 지나감으로써 서서히 먼치킨적인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먼치킨을 원하시는 독자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재미를 선사해줄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웹툰 외발로 살다입니다.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서로 앙숙과도 같았던 늑대꾼과 호랑이꾼이라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우연치 않게 자기 또래의 호랑이꾼을 만나게 되고 매일같이 그에게 결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패배의 쓴맛을 맛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거에 굴하지 않고 매일같이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기치 않게 친구란 이름으로 어린 시절에 한때를 보내게 되지만 늑대꾼과 호랑이꾼 간에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게 되며 주인공은 한쪽 다리가 잘리게 되고 호랑이꾼은 얼굴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어찌저찌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주인공은 잠시 동안이었지만 친구였던 호랑이꾼에 대한 복수와 미련 그리고 작은 오해가 생기게 된 그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찾아 나서게 된다는 스토리의 시대극 무협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105화를 끝으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외발로 살다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많이 안 보는 시대극 무협물 장르의 웹툰인데도 불구하고 앉은 자리에서 완결까지 정주행 날렸었던 웹툰이기도 합니다. 다른 무협 장르의 웹툰들처럼 장풍을 쏜다던가 이상한 기술을 쓴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검술과 경험을 빗대어서 승부가 갈리는 현실적인 액션을 추구하는 웹툰이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몰입감 있는 무협 장르의 웹툰을 찾고 계신다면 이만한 웹툰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웹툰 금붕어입니다.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말기암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전직 킬러 주인공 조등만. 그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한 소녀에게 금붕어 한 마리를 사게 됩니다. 하지만 금붕어 한 마리로 인해 암흑가의 조직과 마켓 또 검찰에 타깃이 되며 주인공 조등만은 그들로부터 무사히 금붕어를 지켜내기 위해 여러 난관들을 겪게 된다는 스토리의 액션 스릴러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78호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금붕어는 제가 생각하는 느와르 웹툰 중에 가장 재미있게 보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70화 남짓이라는 길지 않은 화수와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 세계관 최강자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과 알차디알찬 구성, 정말 기승전결 완벽하고 진또배기 느와르 장르의 웹툰을 찾고 계신다면 이 작품 절대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웹툰 레코닝입니다.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주인공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의료, 과학, 기술, 모든 분야가 발전한 시대, 모든 것이 편리하고 쉬워졌으며 인간의 기대 수명인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여겨지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이뤘다 해도 인간인 이상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었고 검사라는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이시연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의사로부터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한 장소를 듣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한 박사에게
다른 평행 세계에 살고 있는 자신을 죽이고 그 사람의 수명을 대신 살아가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주인공은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사건들에 휘말리게 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스토리의 SF 스릴러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47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레코닝은 50화 남짓이라는 짧은 화수에도 불구하고 강한 임팩트를 남긴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선과 스토리, 전개 속도, 몰입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지만 썸네일과 호불호 갈리는 장르 덕분에 심하게 저평가받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짧지만 용두섬이 없는 깔끔한 웹툰을 찾고 계신다면 이 작품 절대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웹툰 프레너미입니다.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국제 테니스 연맹에서 발표한 가장 기대되는 테니스 시니이자 세계적인 프로 선수인 아버지에게서 신체적 환경적으로도 훌륭한 조건을 모두 물려받은 테니스 신동 강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학을 가기 전 할 것도 없고 남은 시간도 애매하여 테니스 명문고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홀로 연습 중이던 주신이란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에게 연습 게임을 요청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던 주인공은 후반으로 갈수록 주신이에게 압도당하게 되고 결국 압도적인 실력차로 인해 시합에서 패배하게 되며 마음 한구석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독을 품게 된 주인공은 주신이란 친구를 이기기 위해 매일같이 테니스 시합을 요청하게 되며 서로를 의식하며 함께 성장해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스포츠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예고편까지를 포함하여 220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웹툰 프레너미는 스토리와 그림체, 일회성 캐릭터라도 각자의 서사가 부여되어 있는 한국 최고의 스포츠 웹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스포츠 장르의 웹툰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두루두루 훌륭한 웹툰들은 많이 보았지만 웹툰 프레너미만큼 훌륭한 연출력과 몰입감, 뭔가를 전하려는 메시지, 인물들 사이의 심리묘사 등등 개인적으로 보았던 스포츠 웹툰 중에 가장 매력적인 웹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웹툰 네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여느 평범한 학생들처럼 PC방에도 놀러가고 노래방에도 놀러가는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6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자신들만의 소확행을 찾아가며 살아가던 어느 날 너라는 개념을 없애는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며 가족, 친구, 연인,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 알고 자신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점차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6명의 친구들은 너라는 개념이 없어진 이 세상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해결법을 강구하게 되어 바이러스를 서서히 극복해 나아간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일상 재난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에필로그까지를 포함하여 33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네가 없는 세상은 요즘 시국에 보면 정말 와닿는 게 많은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웹툰 레코닝과 마찬가지로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한편의 재난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던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웹툰 당신의 관역입니다.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자라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주인공 제엽. 그가 살아가는 낙 중 하나는 야밤에 산 정상에 올라와 반짝거리는 야경과 드넓게 펼쳐진 도심 속 풍경을 바라보며 혼자 소주를 드링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었던 주인공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만한 거대한 폭풍 하나가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산에서 내려와 집을 가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집을 가던 제엽은 트럭에서 힘들게 무언가를 옮기고 있는 할아버지와 조우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바른 청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고맙다고 받은 바카스 하나. 아니다 다를까 주인공의 시야는 점차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뜨게 된 죄업은 온갖 피들이 묻어 있었고 수많은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채 포획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시킨 주인공 최엽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며 평범했었던 일상들이 한순간에 개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17년 뒤 간신히 누명이 풀리게 된 주인공은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그들에게 철저히 복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나가게 되며 그 안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는 스토리의 스릴러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76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당신의 관역은 마지막까지 용두섬이 없이 완벽하게 끝이 난 웹툰이기도 하며 저에게 많은 교훈과 메시지 또 감동과 재미를 선사해 주었던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는 웹툰 키스우드입니다.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회색빛의 도시에서 유일하게 꽃과 나무를 돌보던 하얀 머리의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도시의 미간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협박과 원성이 시달리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인공의 집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며 눈을 실명하는 것은 더불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 뒤 눈을 뜨게 된 주인공은 자신이 있던 병원이 아닌 모든 나무들의 고향 광활한 숲이 펼쳐져 있는 언덕이라 불리우는 정체모를 숲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인공 설씨는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여러 사건들에 휘말리게 된다는 스토리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35화를 끝으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키스우드는 위에서 언급하였던 레코닝, 네가 없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짧지만 강한 이펙트를 남겨주었던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이 신선한 소재와 몰입감, 스토리도 정말 진또백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웹툰의 분위기와 그림체가 정말로 아름다워서 한편의 예술작품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단행본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명작 웹툰이기도 하며 만약 이 작품을 안 보셨다면 한번 정주행 달려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웹툰입니다. 아홉 번째는 웹툰 급한새입니다.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용사가 마왕과 함께 동기어진하고 나서 100년 뒤 마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의 여파로 마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모험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마물 때문에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고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명색의 마물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골머리가 아픈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물과 싸워본 몇몇의 모험가들이 정보를 나누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 수많은 길드가 창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창단하게 된 수많은 길드 중 대형 길드 파라곤에 소속되어 있는 검술 실력은 뛰어나지만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는 말썽쟁이 주인공 검성과 까칠하고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속은 정말로 착한 두 번째 주인공 아크메이지와 함께 자신들만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된다는 스토리의 정통 판타지 액션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291화로 휴재 중인 상태입니다. 웹툰 급한새는 정통 판타지 웹툰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여주듯이 독자적인 세계관과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스토리, 판타지 웹툰이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인 몇몇 개인성 있는 설정들, 이렇게 훌륭한 웹툰이긴 하지만 학원물과 먼치킨에 밀려 연재 당시 순위가 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학원물, 로판, 먼치킨 등등 이런 장르의 웹툰들에 찌들어 계셨던 분들은 한번 정주행 날려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웹툰입니다. 열 번째는 웹툰 아슬한 영웅전입니다.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미궁 깊은 곳,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그 어둠 속에 한 마리의 마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물의 이름은 루갈반다. 새쌍의 거대한 날개와 12개의 뿔을 가진 이 거대한 생명체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루갈반다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중부대륙 각지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지만 날카로운 검과 치명적인 스킬로도 악마 같은 마물 루갈반다를 이기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주인공 아랑소드와 그의 동료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고 치열한 전투 속에 결국 루갈반다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왼쪽 다리를 잃게 되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로 인해 동료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나게 되고 용사로서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5년 뒤 한때 중부대륙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던 주인공 아랑소드는 이전처럼 마물을 상대하며 전사로서의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용사로서 쌓아놓았던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추리력을 바탕으로 미궁에 빠진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며 용사로서의 두 번째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옴니버스 추리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137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아슬한 영웅전은 레코닝과 마찬가지로 썸네일과 장르 때문에 심하게 저평가받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던 추리물 장르의 웹툰이기다며 가끔씩 용사로서의 멋있는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이 웹툰에 빠지신다면 어느새 완결까지 정주행 달리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11번째는 웹툰 도롱이입니다.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용이 존재하는 시대, 용에 대한 희미한 전설만이 남은 이 시대에 오랜 세월 동안 대대로 이 무기를 도축해오며 막대한 부를 쌓아오게 된 백정 집안의 장녀, 주인공 권삼복. 더 이상 영물로서 취급받지 못하고 약의 재료로만 쓰여지고 있었던 이 무기들로 인해 백정마을과 그의 상인들은 풍요를 얻게 되었지만 반대로 백정마을 밖에서는 날로 가물어가고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공 권삼복은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도축장에서 이무기의 머리를 들고 오던 길에 말을 할 수 있는 천연산 이무기 도롱이를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날을 계기로 도롱이와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그가 말한 이무기 도축업에 대한 비정함과 세상 전체에 미치고 있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10년밖에 남지 않은 이무기 도롱이를 용으로 승천시켜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보기로 마음먹게 되며 그 안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되며 여러 사건 사고들에 휘말리게 된다는 스토리의 판타지 시대극 장르 웹툰입니다.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73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도롱이는 일반적인 소년 만화와 같이 선과 악이 뚜렷하지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혹은 자기 가족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원하는 바를 쫓아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 저에게 있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섰던 웹툰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사람과 동물이 주가 된다는 다소 특색 있는 소재와 웹툰 스크롤 특성을 잘 살린 컷 연출이 계속 등장하게 되어 더욱더 몰입감 있게 웹툰을 정주행했던 것 같습니다. 12번째는 웹툰 내일입니다.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직장을 자기 키만큼 떨어진 불운한 취업준비생 주인공 최준웅.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술에 취한 채 한남대교를 지나가고 있었고 거기서 작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며 저승사자인 구련과 임윤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본래 예정에도 없었던 뜻하지 않은 사고사를 당하게 되며 3년간 몸이 깨어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추가로 그가 이제까지 취업을 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전생에서 2번이나 비열한 간신이었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신은 주인공을 버리지 않았던 것일까? 저승사자 구령과 임윤구는 자신들과 죽음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을 구해주게 되어 전생의 업보를 청산할 수 있게 된다면 깨어난 뒤에 그가 원하는 직장에 손쉽게 취업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인공 최준웅은 그의 길을 승낙하게 되고 저승기업 주마 등에 본격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며 그 안에서 죽음의 기로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가며 전생의 업보를 서서히 청산해 나아간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판타지 일상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쿠키 결제까지를 포함하여 217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웹툰 내일은 모든 방면에서 두루두루 훌륭한 웹툰이긴 하지만 감정이입할 수 있는 각각의 에피소드를 통해 독자들의 재미와 눈물샘, 이 두 가지의 매력을 동시에 발산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타인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또 공감해주며 죽음을 막는 여러 모습들을 보다 보니 때때로는 많이 슬펐지만 힐링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받아 정말 재미있게 웹툰을 정주행했던 것 같습니다. 13번째는 웹툰 라스트 서브미션입니다.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뇌종양 선고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평범한 셀러리맨 주인공 노이망. 주인공은 8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짓수를 한다는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안박까지 당하게 되며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주인공. 그런 주인공은 얼마 안 남은 시간 그 남자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 한 가지로 무작정 도장을 찾아가게 되며 그 안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스토리에 일상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51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라스트 서브미션은 위에서 언급하였던 웹툰 내외가 마찬가지로 정말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개띵작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눈물샘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폭풍 오열을 하면서 웹툰을 정주행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웹툰의 스토리와 그림체도 정말 훌륭한 웹툰이기도 하며 시한부 인생이었던 주인공이 1년의 목표를 위해 주짓수를 배우게 되었지만 서서히 주짓수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어 그 안에서 여러 과정을 통해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게 된다는 점에 있어 굉장히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섰던 웹툰이었던 것 같습니다. 14번째는 웹툰 영웅의 변수입니다.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시민들을 위협하는 초능력자 빌런과 그에 맞서는 히어로가 존재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히어로 못지않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주인공 변수는 히어로들과 함께 세상에 출몰하는 여러 빌런 집단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머나먼 땅끝마을 평화도에서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오게 된 주인공 변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통해 위기에 봉착해 있는 히어로 무적서울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영웅의 탄생이란 말과 함께 수많은 기사보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그가 선망하는 히어로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혀 상반되는 히어로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빌런과 히어로, 이 두 집단은 현 시대에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하나의 돈을 벌기 위한 거대한 연극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 변수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우여곡절과 여러 과정을 겪게 되며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히어로가 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판타지 액션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오프닝과 클로징을 포함하여 51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영웅의 변수는 50화 남짓의 짧은 화수에 불과하지만 한편의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던 웹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체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마시켜줄 만한 독창적인 소재와 스토리, 판타지 웹툰이지만 판타지 같지 않은 현실적인 요소들, 요 근래 보았던 웹툰들 중에 가장 몰입감 있게 정주행 내렸었던 웹툰이었던 것 같습니다. 15번째는 웹툰 마상제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판타지 웹툰 중 하나이기도 한데 에피소드 형식의 웹툰인지라 어떤 형식으로 설명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웹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대략적인 줄거리를 설명하기보단 이 작품의 재미와 매력적인 요소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타지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환장할 만한 혼합 판타지 장르의 웹툰입니다. 크게는 세계관부터 작게는 일회성 캐릭터들에게도 각각의 설정들이 치밀하게 부여되어 있는 잘 짜여진 정통 판타지 웹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판타지 웹툰이라고 해서 중세 시대만 나오는 것이 아닌 동양과 중세가 적절하게 쉐이킹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선하고 매력적이게 웹툰을 정주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을 포함 주변 인물들이 상당히 강한 먼치킨급 강자들입니다. 뛰어난 두뇌를 통해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어떤 적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뛰어난 지략가의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포일러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저 그런 일회성 캐릭터들도 먼 훗날 웹툰의 핵심 인물로 거듭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웹툰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림체의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다른 타 작품들의 그림체도 정말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 웹툰 마상제의 그림체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웹툰입니다. 이렇게 재미는 둘째치고 스토리와 소재, 그림체까지 완벽한 웹툰인데 학원물과 먼치킨에 밀려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추가로 아직까지 오랜 기간 연재되고 있는 웹툰이기 때문에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웹툰 마상제를 안 보셨다면 한번 정주행 내려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초반에 다소 진부하고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길 참고 초중반을 지나감에 따라 엄청난 신세계를 맛보실 겁니다. 이상으로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게띵잭 웹툰 15가지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양질의 웹툰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